한국에서는 아이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아이가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커녕 대낮에도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는데요. 인류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아직도 아동 납치 및 유괴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거의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다른 나라가 이상하다기보다는 한국이 특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4살 배기 딸과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미국인 엄마는 잠시 방심한 사이에 딸이 타고 있는 KTX를 놓쳐버려 좌절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좌절한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딸은 사랑스럽고 남편 또한 성실하고 가정적이라 저희 가족은 무척이나 화목하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해외여행을 가기가 힘들어지니 그 전에 갔다 오자고 남편을 설득했죠. 저는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등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좋아하고 한국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아시아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며 무척이나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럽게 출장이 잡혔고 저 혼자서 여행을 갈 수도 없었기에 여행을 미루고 말았죠. 지금은 아이가 4살로 무척이나 어리지만 그때 한국 여행을 못 갔던 게 계속 미련으로 남아서 저희 가족은 이번에 다시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이나 기대하던 한국 여행을 며칠 앞두고 저는 무척이나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제겐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꿈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도 남편은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며 한국 여행을 못 갈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도저히 남편을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만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 상상만 하며 대리만족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4살짜리 딸과 함께 둘이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죠. 딸은 아직도 많이 어렸지만 어렸을 때 활동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아이의 인지 발달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번 한국 여행은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딸과 함께 떠난 한국의 첫인상은 굉장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고 멋진 도시였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한국의 멋진 모습을 전부 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이에요.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다양한 최첨단 인프라는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여행 정보를 찾아보며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무뚝뚝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마주친 한국인들은 늘 저희에게 웃으며 인사를 해줬고 특히나 한국인들은 어린 제 딸을 굉장히 귀여워해줬어요. 제 딸은 낯가림이 심한 편이지만 한국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를 보고 안심이 된 눈치였고 한국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행복해하며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나 저희에겐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의 광팬인 저는 강릉에 있는 한국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 반드시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날이 밝았고 졸린 눈으로 1시간만 더 자면 안 되겠냐는 딸의 칭얼거림을 애써 무시한 채 저희는 강릉으로 가기 위해 KTX를 타기로 했어요. KTX를 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장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뉴욕 지하철은 엄청난 악취에 쥐와 쓰레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각종 노숙자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저 혼자서는 괜찮겠지만 제 어린 딸과 함께라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여러 감정을 아는 채 한국의 지하철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한국 지하철은 몹시 놀랍더라고요. 지하철 역사는 저희 집보다도 깨끗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엄청난 질서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고
다들 먼저 온 순서대로 차례를 지키더라고요. 미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면 분명히 서로 먼저 들어가려다가 결국 주먹 다툼이 발생했을 텐데 한국은 미국과 달라도 한참 달랐죠.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놀라운 한국 지하철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려고 KTX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KTX는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몹시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제가 탈 승강장과 기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나 간편하다면 한국에서는 차를 살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서 몹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대기하니 기차는 승강장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좌석을 확인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남편을 위해 아이 사진을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내주고 있던 차였고 기차를 탄 아이의 모습과 한국의 멋지고 깔끔한 승강장의 모습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차 출발 시간은 다 와갔지만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여행했을 때도 출발 시간을 지키는 기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꽤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기차도 당연히 출발을 미루다가 엄청나게 늦게 출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있는 딸아이의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체계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멋진 서울역의 전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다가 기차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웬걸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더군요. 저는 엄청나게 놀라서 빠르게 기차를 향해 뛰어갔지만 이미 출발해버린 기차를 잡는 건 무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딱 출발 시간을 가리키고 있던데 한국이 서구권 국가들과 같은 정시성을 무시해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오판한 제 완벽한 실수였습니다. 저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도 긴장돼서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보호자가 아이에게 한눈을 팔 때를 노린 아동 납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말도 잘 안 통하는 국가에서 4살 배기 딸을 놓쳐버리다니 이건 정말 악몽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워 울먹이며 영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제발 딸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저는 긴장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영무원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주며 아무 일 없을 테니 진정하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무원이 조치를 취하는 몇 분은 제게는 몇 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찰나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울릴 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제 휴대폰이 울리다니 저는 틀림없이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일 거라 생각해서 전화를 받게 되었고 역시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제 딸의 목소리더군요. 저는 놀라고 긴장된 마음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 건지를 물으며 횡설수설했고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너를 데려간 거라면 엄마가 가진 것 전부를 주더라도 무조건 데려올 테니 말을 잘 듣고 있으라고 말하며 되는 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신은 괜찮다고 말한 뒤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제 마음과는 달리 전화를 이어받은 어떤 남성은 몹시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 남성은 제게 딸의 호주머니에서 이 전화번호를 발견해서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딸의 자리는 옆좌석 자리라 자신과 마주보고 앉는 자리인데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니 엄마가 사진을 찍느라 기차를 못 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마침 자신의 목적지도 강릉이니 아이를 돌봐주다가 강릉에 도착해서 영무실에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으로 가는 다음 열차를 잡고 여유 있게 오면 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남성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지만 이 남성을 완전히 믿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남이 아이를 위해 귀찮음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그런 수고를 해줄 수가 있는지 미국에서 평생을 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나 얼마 뒤 도착한 강릉의 영무실에서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러한 불신의 감정은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죠. 딸은 어디서 받았는지 손에 들린 봉지에는 과자가 한가득 들어있었으며 정체불명의 담요까지 덮은 채로 영무실에서 곤히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엄청나게 놀라웠어요. 좌석을 마주 앉게 된 한국인 커플이 자신을 위해 간식도 사주고
휴대폰도 빌려주며 유튜브 영상까지 시청하게 해주는 등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줬고, 딸 근처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도 딸이 너무 귀엽다며 과자를 이것저것 챙겨줘서 결국에는 과자를 너무 많이 받아버려서 봉지에 담아서 가져올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주머니에는 연락처와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까지 넣어뒀는데, 제게 연락을 준 남성은 분명히 딸의 주머니에서 돈을 봤을 텐데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게 연락을 줬던 한국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절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은 제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며 자신도 어렸을 적에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돌봐준 적이 많고 한국인들은 곤경에 처한 아이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당연한 일로 보상을 받는다면 다른 한국인들을 볼라치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그간 미국에서의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친절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라니, 이건 혼자 있는 아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아동 납치범들이 득실거리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이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인들의 놀라운 호의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한국 여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답니다. 비록 이날의 경험은 제 남편도 믿어주지 않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한국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꽤나 특별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